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쓰고 있는 배진경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 16강전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사실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상대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이렇게 저도 뭐 별로 억울하지는 않다, 뭐 이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압박을 시도해도 브라질 선수들은 너무 쉽게 우리 압박을 벗겨내는 그런 기술을 보였고, 또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빠르게 수비로 전환해서, 심지어 뭐 공격수 히샬리송이나 네이마르까지 압박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벤투 감독이나 우리 선수들이 전략적으로는 상대를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을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본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4-4-2 포메이션을 썼고, 또 손흥민을 최전방에 조기성과 함께 세워서 조기성이 부딪혀주면서 상대 수비를 달고 움직이면 손흥민이 그 배후 공간을 파고드는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상대가 세계 최강인 브라질이었고, 또 심지어 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멤버들이 모두 다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기량도 기량이지만 체력적으로 좀 우리 선수들이 음.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브라질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주력 멤버들을 쉬게 하면서 체력을 비축했지만, 우리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베스트 멤버가 모두 출전해서 이제 총력전을 펼친 데다가 회복 시간이 좀 짧았거든요. 네. 선수들이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지만, 뭐 준비도 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몸이 사실은 그렇게 좀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작은 부담이 또 팀으로 쌓이면 뭐 압박의 강도나 전환 속도, 템포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음. 끼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또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고 연달아 실점을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좀 더해지는 음. 상황이 됐고, 사실상 이제 뒤집기 힘든 그런 스코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뭐 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교체 출전했던 백승호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마무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210개국 남짓의 나라들이 도전하는 과정을 거쳐서 32팀이 본선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 네. 안에서 또 16위 안에 드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괜찮은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배진경 기자께서 MVP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는지. 한 명을 뽑기가 정말 힘든데요. 음. 그래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역시 손흥민 선수하고 음. 김민재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과 수비에서 말 그대로 이제 간판의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우리나라의 경기력이나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부상 중인 상태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전 경기를 뛰었고, 김민재 선수는 중요한 경기 세 경기를 이제 소화를 줬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선수들이 뛰어주니까 무리 없이 보이는 거지, 음. 사실은 진통제도 맞고 나서는 음. 선수들이었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뛰는 그런 움직임들이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뛰니까 사실은 다른 선수들이 안 뛸 수가 없는 분위기였을 거고, 또 다른 선수들이 한 발짝 더 뛰는 그런 움직임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는데, 특히 손흥민과 뭐 김민재 전체적으로 좀 팀을 끌고 가는 주요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키면서 벤투 감독의 리더십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4년간 보여준 벤투 감독의 어떤 전략과 리더십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벤투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부터 감독이 이제 내걸었던 어떤 공헌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을 주도하면서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에게 능동적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경기를 주도해서 나가겠다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음. 감독이었고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어떤 세밀한 패턴 플레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음. 우리의 수비와 공격의 전환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비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뺏은 볼을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는 공격 전개를 통해서 득점이나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드는 역습까지도 이어가는 부분이고, 또 공격에서도 공격을 하다가도 음. 상대에게 볼을 뺏기는 순간이면 다시 수비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2차적인 동작들로 계속 나가는
어떤 그 전환 플레이의 속도감이라든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세밀한 그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감독이 큰 틀에서 설정해 놓은 철학을 선수들과 함께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을 다져가면서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지 전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세밀한 패턴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전술적으로 이 틀을 유지를 해가는 데 있어서 뭐 밖에서는 선수 기용이 너무 보수적이다,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런 그 계속해서 기용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이 유지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팀, 어떤 상황, 어떤 상대를 만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 월드컵 본선에서 보면 교체돼서 출전한 선수들이 그 이전에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과 비교를 할 때 크게 이질감 없이 바로 본인의 어떤 전술적인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결정적인 득점이라든지 그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많이 그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모두가 감독의 그 철학과 이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와도 그게 작동이 가능했던 지점이라고 보고요. 뭐,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는 선수 개개인에게 굉장히 그 선수 중심의 배려를 많이 해주는 감독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선수들 실제로 몇 명에게 들어봐도 감독이 굉장히 세심하게 좀 챙겨주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그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훈련에 있어서도 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재밌기 때문에 선수들이 즐겁게 소화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밖에서 보는 것과는 별개로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단단하게 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이 월드컵 본선이라는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팀이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벤투 감독과의 계약은 끝나게 되는데요. 음. 국가대표를 이끌 새 감독 혹시 뭐 물망에 오른 분들이 있다고 알려졌는지요? 뭐 지금 이제 선수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한 감독이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팀을 만들어서 가는 게 이렇게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점을 모두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를 선임을 하면 그 지도자에게 믿음을 계속 좀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은 공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벤투 감독이 그랬듯이 우리가 4년을 준비를 해서 어떤 이 예선 체제라든지 경기들을 치르고 또 본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봤는데 저는 사실 이 단순히 한 감독 체제로 4년을 맡기는 그 어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접점이 많아진 선수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을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철학과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도자를 좀 잘 찾아서 선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별 리그에서 사우디, 이란, 한국, 일본 등 이 아시아 팀들이 만들어낸 반전이 되게 돋보였는데요. 그 네. 얼마 전에 시사인이 기고하신 글에서도 뭐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는데 이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방식은 주로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인데요. 그 축구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많이 뺀다고. 그게 이제 수비 라인을 뒤로 많이 내려서 골문 앞에서 공간을 주지 않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버티다가 한 번씩 볼을 뺐으면 역습에 나서서 결과를 챙기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아주 잘하는 팀이 이제 이란과 호주였고, 이 팀들은 또 피지컬을 활용을 해서 종종 실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2018년 월드컵에서 그 1, 2차전에서 보여줬던 게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강점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였는데 이 팀들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는 승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다들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수비에 집중하면서 안전지향의 축구를 하는 거는
상대의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수동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국의 경우 뭐 주도하는 형태로도 맞섰고, 뭐 특히 이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 유도하고 또 거기서 뺏은 볼을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공격이든 수비든, 특히 우루과이전을 보면 음.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어느 지역에서나 수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계속해서 수비에도 가담하고 공격에도 음. 가담하고 빠르게 전환한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음.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전환 플레이를 펼치는 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도 우리 페이스에 끌려오는 흐름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아시아 팀들이 더 이상 월드컵에서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요. 음. 그것이 이제 뭐 단순히 지지 않는 축구로 승점을 확보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드러났고 또 실제로 결과까지 챙겼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음. 봅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는 어떤 강팀도 또 아시아 팀을 쉽게 상대하지 음.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당장 뭐 이번에 16강전을 앞두고도 천하의 브라질이 한국을 상대하면서 한국을 존중한다,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판 승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준비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뭐 20년 전 얘기긴 한데 굉장히 예전에 어떤 또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2002년에 16강전을 앞두고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토티가 네. 한국을 이기는데 한 골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던 음.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세계 최강인 팀이 우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좀 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번에 아시아 팀들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 승리의 전략들이 강팀에게 굉장히 좀 강렬한 음. 인상을 남겼고 그들에게서도 진지한 태도를 끌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에서의 여정은 멈추게 되지만 곧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좋은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수 있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차기 감독이 누가 음. 되느냐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감독이 어떤 축구를 지향을 하는지, 그 축구에 맞는 선수들은 누군지가 이제 조금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시안컵이 뭐 내년 초가 될지 뭐 여름이 될지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없는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 시기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가 또 누구인지도 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봤을 때 어쨌든 뭐 누가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을 보는 시선이나 기대감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에 부합하는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좀 더 준비를 하고 각성을 할 것 같기는 음. 한데, 뭐, 어쨌든 좀, 이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음.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남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경기들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강에 이제 확정을 한 팀들이 프랑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딱 이렇게 지금 6팀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팀들이 우승 후보로 음. 손꼽히는 팀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이변 없는 축구 싸움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뭐 각자가 좀 보시면서 선호하는 스타일의 팀이 있다면 그냥 그 팀을 계속 밀고 가면서 보셔도 충분히 좀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득점왕 순위 경쟁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의 킬리앙 음바페가 5골로 선두에 있습니다. 이 선수 음바페의 파괴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